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부동산 세법을 강의하고 있는 이기명입니다. 자,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제3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응시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대한 부동산 세법에 대해서 출제 경향하고 그다음에 수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는 이 부동산 세법이 제 2차 과목으로서, 그리고 1교시, 2교시에서 2교시로 출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문항수는 16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문항당 점수가 2.5점으로 하여 지금 이 부동산 세법을 16문제를 다 마치게 되면 우리가 이제 40점이 득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세법이 이렇게 2차 과목의 공시법령 및 부동산 세법에서 일부지만, 이러한 부동산 세법이 어느 정도 점수가 되어야만 여러분들이 2차 시험에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5회 자격시험에서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제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좀 공부를 해 주시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중개사 시험에서 우리 다루고 있는 그런 부동산 관련 세법은 전체적인 세법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 전체적인 세법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되는 그런 일부 세금에 대해서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세금에서 일부 세금, 그 다음에 정부에서 징수하는 국세 세금에서 또 일부 세금만 다루고 있고, 그리고 그 조세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조세 총론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1편에서는 조세 총론에 대해서, 그리고 제2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그리고 제3편에 대해서는 이제 국세에 관한 법률에서 이렇게 세 개 편으로 나눠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1편인 조세 총론에서는 문항수는 2문제지만 상당히 많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세 분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조세는 이제 정부인 국가에서 세금이 부과 징수되면 우리가 이제 국세라고 그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이 부과 징수되면 이제 지방세라고 그러죠. 그래서 국세는 어떤 세금이고 지방세는 어떤 세금이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 즉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어떤 세금들이 관련되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어떤 세금이 관련되고, 양도할 때는 어떤 세금이 관련되는지, 이러한 조세의 분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이라는 것은 무조건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우리나라는 조세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법률에서 정한 과세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세금이 부과되죠. 이렇게 법률에서 정한 과세 요건이 충족한 것을 납세 의무 성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요건이 충족되면 구체적인 과세 표준과 세금을 확정하는 것을 납세 의무 확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납부나 또는 잘못 부과되면 부과의 취소 등으로 인해서 납부 의무가 소멸하게 되죠. 이렇게 요건의 충족에 따른 납세 의무 성립, 그리고 구체적인 세금의 확정, 그리고 납부 등을 통한 납부 의무 소멸 등에 대해서, 그리고 지방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 지방세도 지자체에서 부과 징수하지만 도에서 부과되면 도세, 그리고 시군에서 부과되면 시군세가 됩니다. 그래서 도세나 시군세로, 또 특별시세, 광역시세로는 어떤 세금들이 있는지 지방세 체계죠. 그리고 이제 소료 송달에 대해서 가끔씩 출제됩니다. 소료 송달이라는 것은 과세 관청에서 납세자에게 고지서 등을 발송하게 되죠. 이러한 것을 소료 송달이라고 그러는데, 언제 송달 효력이 발생하는지, 송달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이와 관련된 것들이 소료 송달이죠. 그리고 이제 세금이라는 것은 부과를 하다 보면 법에 따라서 부과되더라도 위법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세금이 부과되면
이의신청이나 또는 심판 청구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제를 받을 수 있죠. 이게 이제 조세 불복 제도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조세 총론이고, 내용은 이렇게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2편에서는 지방세를 다루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징수되고 있는 세금은 11개 세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11개 세금에서 3개 세금 위주로만 출제됩니다. 취득세에 대해서,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재산세에 대해서. 이제 토지나 건축물을 우리가 세법상에서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에 따른 소유권 등기를 내죠. 그러면 우리 취득세라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그런 취득세에 대한 과세 요건, 그리고 요건이 됐을 때 취득세를 어떻게 부과징수하는지, 취득세 부과징수라든지 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과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에 대한 과세요건, 또 부과징수나 또 비과세 등에 대해서 2, 3문제, 2문제 내지 3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은 또 여러 가지 취득에 따른 소유권 등기는 취득세로 내지만, 취득에 따른 소유권 이외에도 전세권 등기나 또는 임차권 등기나 또는 감유 등기나 또는 저당권 등기 등 각종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등기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전세권 등기나 감유 등기 등 이러한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과세 요건이나 부과징수, 또 등록면허세 비과세 등에 대해서 한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최근에는 거의 2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게 되면, 그러면 6월 1일 날짜를 재산세 세금의 과세 기준일로 해요. 그래서 6월 1일 날짜로 보유하는 토지나 건축물, 주택 등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 소재지, 토지나 건축물, 주택 등 소재지의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재산세라는 세금을 결정해서 납세자에게 납세 고지서, 재산세 고지서를 발급해서 징수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재산세입니다. 그래서 이 재산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두세 문제가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3개 지방세 세금에서 거의 7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3개 세금 이외에도 기타 지방세가 있죠. 뭐 자동차세나 뭐 담배 소비세나 이러한 또 지역자원 시설세 등 기타의 지방세도 있지만, 기타 지방세는 최근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3개 세금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린 국가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국세고, 정부도 세금이 부과 징수되려면 법률에 의해서만 부과 징수되죠. 이를 국세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래요. 그럼 국세에 관한 법률은 10몇 개의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중개사 시험, 자격시험에서 다루고 있는 법률은 크게 이제 2가지 법률이에요. 종합부동산세 세금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법, 그 다음에 소득세 세금에 대한 소득세법, 이 2가지 세법에서만 시험 문제가 다루고 있죠. 먼저 종합부동산세법은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고, 6월 1일 날짜로 고액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납세지 해당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을 결정해서 고지서를 발급해서 징수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래서 매년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로 하여 그 고액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에게 납세지 세무서장이 부과 징수되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우리 중개사 시험은 최근에는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소득세입니다. 그러면 소득세가 부과되려면 법률에 따라야 되죠. 이게 소득세법입니다. 근데 소득세법은 3가지 크게 소득세가 있어요. 물론 2025년 1월 1일부터는 소득세가 이제 4가지로 늘어나지만 지금 현재로는 3가지 소득세가 있죠. 뭐 근로소득이라든지 직장 다닌 근로소득이라든지 또 뭔가 사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이나 연금소득 같은 거, 이런 것도 기타 소득 등을 이렇게 하나로 합산해서 과세되는 소득이 이제 종합소득세죠. 종합소득세. 그리고
이제 퇴직급여에 따른 소득은 퇴직소득세로 따로 내고 그리고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으로 따로 부과됩니다. 물론 2025년 1월 1일부터는 그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따로 소득세가 신설이 됐지만 지금 현행은 세 가지 소득세죠.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인데 결론지어서 퇴직소득세는 아예 시험에 다루지 않고요. 종합소득세는 여러 가지 사업소득이나 뭐 근로소득이 있지만 근데 그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하여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한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 관련되는 사업소득은 부동산 매매업자 사업소득도 있고 주택신축 판매업인 건설업에 의한 사업소득도 있고 부동산 임대에 따른 임대료 받은 사업소득도 있지만 우리 중개사 자격시험은 부동산 임대로 인한 사업소득을 중심으로만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양도소득세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제가 토탈하여 내가 3억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걸 5억에 받고 팔면 5억에를 양도가액을 하고 들어간 3억을 우리가 이제 필요경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5억인 양도가에서 필요경비 3억을 빼서 그 2억 원에 대한 양도 차익 이걸 우리 이제 양도소득이라 해서 이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개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주로 과세되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도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세금이기 때문에 5문항, 많게는 6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종합부동산세법에서 2문항 정도, 그다음에 소득세법에서 한 6, 7문항 정도 해서 이 국세 관한 법률 2개의 법률에서 7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편인 조세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2문항, 조세 총론 부분, 그 다음에 그 지방세 제2편에서 세계 세금에서 한 6, 7문항, 그 다음에 국세 관한 법률에서 종합부동산세법하고 소득세법, 그 다음에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또 7, 8문항 출제돼서 16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제 유형이 지금 변화가 됐는데 과거에는 단순한 암기 방식으로 출제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종합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세목별 이해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좀 확인해 보면 과거 우리 이제 17회 때 이런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객체. 여기서 과세 객체라는 것은 과세 대상을 말합니다. 그러면 취득세가 과세되는 그런 대상이 되는 취득의 목적물이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이 문제는 취득세 과세 대상에 지방세법의 법률로 규정된 취득세 과세 대상만 암기를 하고 있으면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죠. 그럼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부과되는 대상, 과세되는 것을 이런 것이다라고 열거돼 있어요. 토지나 건축물인 부동산이나 또는 차량이나 건설기계인 기계장비나 또는 그 차량이나 선박이나 기계장비, 항공기, 또 뭐 임목이라든지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의 취득, 그리고 또 이런 특허권, 특허권 해당 사항이 되지 않지만 골프 회원권이나 또는 뭐 요트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 이런 것 등도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돼 있어요. 특허권 등은 과세 대상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과세 대상으로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취득세 과세 대상 열거된 것만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으면 이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열거돼 있지 않기 때문에 2번이 이렇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는 단순한 암기 형태로지만 최근에 31회 세금 문제는 이게 종합적으로 문제를 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형태로 그래서 취득자 1항 지문은 국가 등 외국 정부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잘못했습니다. 국가 등에 대한 외국 정부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부과하지 아니한다가 비과세예요. 그러면 취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또 지방세법상 뭐 취득 시기라든지
지목 변경에 대한 취득 시기라든지 또 취득세 또 부가 징수 등 이렇게 종합적으로 문제를 짐을 길게 이렇게 구성합니다. 짐을 길게 구성해서 출제가 됩니다. 동그라미 4번 지문은 취득세 납세제에 관한 거예요. 취득 납세제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동그라미 5항 지문은 취득세 면세점에 관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문 하나마다 취득세, 비과세, 취득세, 부가징수, 또 지방세법상 취득시기, 취득세 세율, 취득세 과세표준 등 이렇게 취득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각각의 오지 산당 지문으로 구성해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는 거의 틀리는 것은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됐는데 지금은 옳은 것은 이런 형태의 문제가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떤 과거에는 단순하게 이렇게 암기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었다면 최근에는 그런 암기 형태의 문제보다는 종합적으로 세목별 이해 문제 형태로 문제가 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지문도 간단하게 출제됐지만 과거에는 지금 현재는 좀 종합적으로 문제를 구성하다 보니까 지문이 상당히 좀 길어졌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득점해서 합격을 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 형태가 변화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출제 형태인데 지금 16문제 중에서 거의 14문항 정도가 이론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뭐 설명으로 틀린 것은 또는 뭐뭐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형태로 거의 뭐 비슷하게 6, 7문제 정도씩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박스형 문제가 또 한 주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형 문제에서는 몇 개 해당하느냐 이렇게 개수 문제로 물어볼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분은 우리가 세법, 부동산 세법이다 보니까 계산 문제로 거의 출제된 걸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산 문제는 많게는 이제 2문항이고 가끔은 또 1문항이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 양도소득세 계산 문제가 한 문제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문제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뭐 계산 문제를 따로 여러분들이 준비할 필요는 없고 충분히 저한테 설명을 들으면 계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 그러면 지난 34회 때는 어떻게 출제됐느냐? 뭐 출제 그냥 간단하게 보면 기존에 비해서 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문도 상당히 길게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 문제로 한 14문제 정도가 출제되었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로 2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목에 대해서 예를 들면 취득세다 그러면 취득세에 대해서, 또 양도소득세다 그러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꼭 전체적인 내용으로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 그래서 꼭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하는 그런 문제로 전반적으로 고루 출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부분에 치우쳐서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찍어서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취득세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고, 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34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5회 때도 이렇게 최근에 출제 경향을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꼭 단순한 암기 형태가 아니라 출제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문제를 꼭 반복적으로 풀어봐야 됩니다. 여러 번 풀어봐야 돼요. 똑같은 문제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풀어봄으로 인해서 그 세금에 대해서 세목마다 종합적인 이해력이 요구되므로 자신을 꼭 믿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꾸준히 여러분들이 노력해 준다면 충분히 35회 자격시험에서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꼭 합격을 기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이런 이론 강의나 또는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꾸준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번 시험에서 모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